1번입니다. 자, 첫 번째 부분은 27이 3의 세제곱이니까 바로 그냥 3이 되겠죠? 되나요? 두 번째는 4가 2의 제곱이니까 이 2와 2분의 1이 약분이 되어서 2의 마이너스 1제곱이 되겠죠? 자, 2의 마이너스 1제곱은 2분의 1이 되니 결론적으로는 2분의 3이 바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간단한 문제 잘 알겠죠? 자, 2번입니다. 자, 함수 fx는 2차 함수로서 연속이면서 미분 가능하죠. 자, 다음 극한값은 바로 자, 미분계수가 되겠죠. 자, h가 어떻습니까? 동일하면서 h가 0으로 가죠. 그리고 자, 3이고 3이니까 맞나요? 바로 f 프라임 3이 되겠네요. 미분계수의 정의가 되겠죠. 자, 따라서 2차 함수를 미분하면 f 프라임 x는 2x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자, 여기에다가 x 자리에 3을 넣으면 6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자, 6 마이너스 2가 되어서 바로 f 프라임 3은 얼마가 된다? 4라는 것을 쉽게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되겠죠? 자, 3번입니다. 수열 AN에 대하여 자, 시그마 2AK 플러스 3이 60이라고 했을 때 자, 바로 시그마 K가 1에서 10까지 AK니까 어떻습니까? 똑같죠? 자, 그러면 시그마의 일반항이 있는데 자, 다항식에서는 각각 시그마를 취해 줄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가 X로 두면 이 자체는 2는 실수배니까 나올 수 있고 시그마 K는 1에서 10까지 AK 질문하는 거와 똑같죠. 따라서 X로 두면 되겠습니다. 조심할 것은 상수는 3이 아니라 이 3과 1에서 10까지 개수가 10개잖아요. 그죠? 따라서 3 곱하기 10이 되겠네요.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데서 실수하면 안 되겠죠. 따라서 30이 되겠네요. 그죠? 30이 되니까 60이 되기 위해서는 이 값이 얼마다? 30이 되면 되니까 2x가 30이니까 x는 2로 나누면 15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되겠죠? 4번입니다.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인 함수 fx가 있는데 자, 이 극한값이 4-f1과 똑같습니다. 이때 f1을 구하러 가죠. f1은 여기 있는데 자, 연속이므로 극한값과 함수값은 동일하죠. 따라서 이 극한값은 무엇과 동일하다? 함수값 f1과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간단하게 우변에 있는 마이너스 F1이 넘어가면 이항하면 자, 이 F1이 얼마가 되어서 4가 되어서 자, F1의 값은 얼마가 된다? 2가 된다는 것을 쉽게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여러분들 혹시나 또 fx를 찾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는데 지금 이 fx는 다함수다 이런 말도 없잖아요. 어떤 함수인지도 모르죠. 바로 연속의 연속의 정의에 의해서 극한값과 함수값은 동일하다는 것을 이용하여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5번입니다. 자, 다음 함수 fx에 대하여 함수 gx는 다음과 같이 이 다음 함수와 바로 3차 함수의 곱으로 정의된 함수가 되겠네요. f1의 값과 f'1의 값이 주어졌을 때 gx의 바로 미분계수를 구하라고 하네요. 자, 그러면 gx도 어떻습니까? 다함수와 3차 함수가 곱해진 다함수이므로 자, gx 또한 미분 가능한 함수죠. 따라서 곱미분을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곱미분 앞에 거 미분하면 3x제곱 뒤에 거 그대로 적고 플러스 앞에 거 그대로 적고 뒤에 거 미분하면 f 프라임 x가 되겠네요. 그죠? 자, 여기에다가 x 자리에 뭘 대입하면 되겠다?
1을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x 자리에 1을 대입하면 g 프라임 1이 되겠죠. 내가 바로 구하는 g 프라임 1이 되겠습니다. g 프라임 1은 자 1을 대입하면 3 곱하기 f1이 되니까 f1이 2가 되네요. 그리고 1을 대입하면 1의 세제곱이 1이니까 2가 되죠. 곱하기 f 프라임 1은 3이 되겠네요. 따라서 3이 6, 2, 3은 6을 더해서 얼마가 된다? 바로 g 프라임 1은 12가 된다는 것을 간단하게 곱미분을 이용해서 처리할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6번 되겠습니다. 코사인 세타가 음수라고 하네요. 코사인 세타가 음수면 코사인이 음수인 것은 2, 4분면이나 3, 4분면이 되겠죠. 2, 4분면이나 3, 4분면의 동경을 가지는 세타가 되겠습니다. 다음 식을 성립한다고 했는데 자 사인은 뭐가 됩니까? 원점 대칭 기하함수니까 마이너스가 앞으로 나와도 되겠죠. 따라서 마이너스 사인 세타가 7분의 1 코사인 세타와 같을 때 사인 세타 값을 구해달라고 하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코사인이 음수잖아요. 그죠? 그럼 코사인 이 자체가 음수니까 사실 이 전체가 음수가 되니까 사인은 뭐다? 양수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또한 양변을 코사인으로 나눌 수가 있죠. 코사인은 음수가 아니기 때문에 양변을 이렇게 사인과 코사인이 1차로 나왔을 때 양변을 코사인으로 나눌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 0이 아니기 때문에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코사인분의 사인이 뭐가 됩니까? 탄젠트 세타가 되고 여기가 바로 7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탄젠트 세타가 바로 얼마가 된다? 바로 마이너스 7분의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코사인이 음수라서 2, 3, 4분면인데 탄젠트가 음수가 되잖아요. 탄젠트가 음수란 말은 바로 몇 사분이다? 2, 4분면이죠. 2, 4분면. 자, 3, 4분면은 탄젠트가 양수 아닙니까? 그리고 사인이 양수라고 했으니까 사인이 양수니까 사인은 1, 2, 4분면에서 바로 양수가 되죠. 그죠? 따라서 여기서 세타는 바로 몇 사분면 각이 된다? 바로 2, 4분면 각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자, 이럴 때 탄젠트를 찾아냈으니까 사인은 어떻게 찾으면 됩니까? 사코탄 중에 하나만 알면 나머지를 삼각함수의 값을 구해줄 수가 있죠. 자, 여기가 직각이고 자, 탄젠트가 7분의 1이니까 여기 세타는 지금 2, 4분면 각이잖아요. 그죠? 그럼 7분의 1이니까 밑변분의 높이로 부호 보지 말고 처리하면 되겠죠. 그죠? 따라서 피타고라스 정리하려면 빗변은 루트 50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내가 구하는 사인 세타는 바로 얼마 된다? 루트 50분의 얼마가 되겠다? 1이 되겠습니다. 맞나요? 자, 그런데 2, 4분면 각이니까 사인은 플러스가 되겠죠. 그죠? 아시겠나요? 자, 따라서 유리화를 하면 얼마 되죠? 50분의 루트 50이 되는데 루트 50은 5 루트 2가 되겠죠. 따라서 5로 약분해버리면 바로 10분의 루트 2가 바로 사인 세타의 값을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자, 싹코탄 중에 하나만 알면 나머지 삼각함수의 값은 다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코사인 세타가 바로 음수인데, 자, 사인은 양수, 탄젠트가 음수가 나왔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세타는 2, 4분면 각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7번 되겠습니다. 자, 상수 a가 2보다 크네요. 이럴 때 함수가 있고 로그 2를 밑으로 하는 x-a의 그래프의 점근선이 그랬죠. 자, 로그 함수의 점근선은 어떻게 체크한다? 진수를 0으로 만드는 x값이죠.
진수를 0으로 만든 x값. 따라서 점근선이 얼마가 된다? x 이꼴 a가 바로 점근선이 되겠습니다. 되겠나요? 자, 이럴 때 두 곡선과 만나는 점을 각각 A, B라고 했죠. 이 점근선 x 이꼴 a가 이 두 곡선과 만나는 점을 A, B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로그 함수는 우리가 진수의 비를 로그의 차로 나타낼 수가 있죠. 그러면 로그 2의 x에다가 마이너스 로그 2를 밑으로는 4가 되기 때문에 4는 2의 제곱이죠. 따라서 마이너스 2로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 함수는 어떤 함수가 되겠습니까? 정가 함수가 되면서 맞죠? 바로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을 했겠죠. 로그 x를. 이런 로그 2를 밑으로는 x를 y축으로 평행이동했습니다. 물론 정근선은 바로 어디가 되겠습니까? 바로 x 이꼴 0, y축이 되겠죠. 그러면 일단 여기에 바로 x절편이 얼마가 되겠다? x절편이 얼마가 되겠다? 바로 얘를 0으로 만든 x값이니까 얼마가 되죠? 4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아시나요? 자, 그리고 다음 것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음은 밑이 2분의 1이잖아요. 그죠? 밑이 2분의 1이면 감수함수가 되죠. 물론 y 꼴 마이너스 로그 2의 x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이때는 x절편이 얼마가 된다?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자, x 이꼴 a가, 자, 이 두 로그 함수와 만난다고 했잖아요. 만나는 점을 각각 a, b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는 우리가 여기가 1이고 4니까 2보다 크다고 했기 때문에 이 정도가 뭡니까? x 이꼴 a라고 볼 수가 있겠죠. x 이꼴 a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바로 앞에 있는 이 로고와 만나는 이 함수와 만나는 바로 점이 a가 되고 여기가 b가 되니까 맞습니까? a에서 무엇을 빼야 된다? b를 빼야 되겠죠. 그런데 a가 2보다 크기 때문에 어디에? 이쪽이 바로 2가 될 수도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이쪽이 2가 될 수가 바로 2보다 크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가 x 이꼴 a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여기가 a가 되고 여기가 얼마가 되겠습니까? 좌표가 b가 되니까 a와 b의 차가 4라고 했잖아요. 그죠? 4라고 했으면 아마도 느낌상 여러분들 이쪽이 되지 않겠습니까? 맞나요? 자, 그런데 한꺼번에 표현해 주려면 A 좌표에서 B 좌표를 빼야 되고 여기는 B의 Y값에서 A의 Y값을 빼야 되잖아요. 근데 누가 큰지 사실 정확한 위치는 모르니까 절대값으로 표현하면 되겠죠. 절대값으로. 맞습니까? 자, 그러면 절대값으로 표현하기 싫으면 그냥 느낌상 오른쪽이 같은 그죠? A에서 B를 빼면 되니까 바로 이 빨간 그래프에 무엇을 넣어서 바로 x 자리에 a를 넣어서 누구 파란 그래프에 바로 뭐다? a를 넣은 값이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바로 y 좌표가 되니까 요 길이 차가 얼마가 된다? 4가 되니까 큰 좌표에서 작은 좌표를 뺀 게 얼마가 되겠다? 4가 된다는 말이죠. 따라서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고 두 배의 로그 2를 밑으로 하는 a가 얼마가 된다? 6이 되므로 바로 로그 2의 a는 얼마가 된다? 3이 되겠죠. 따라서 a 값은 8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a는 2보다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이번에는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이쪽을 본다면 여기를 본다면 B 좌표에서 A 좌표를 빼야 되겠죠. 그러면 B 좌표가 바로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로그 2의 A가 되고 마이너스 이번에는 A의 Y 좌표니까 2의 X 마이너스 2가 되어서 얘가 얼마가 된다? 4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 2의 A에다가 플러스 2가 되겠네요. 플러스 2가 얼마 된다? 4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로그 2의 A는 얼마가 되고 마이너스 2가 되어서 A 값은 바로 2의 마이너스 2제곱이니까 얼마?
4분의 1이죠. 그런데 A는 2보다 크다고 했잖아요. 그죠? 따라서 모순이 발생할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한테 이 두 가지를 다 풀라는 뜻은 아니죠. 그죠? 여러분들이 느낌상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그렸다면 이 첫 번째로 분명히 여러분들이 이렇게 풀 것입니다. 굳이 이 두 번째를 또 풀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이렇게 두 가지가 선택이 되어 있을 때 A의 값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A 값은 딱 한 가지만 존재하겠죠. 그죠? 만약에 모든 A의 값을 구하라. 그러면 아마도 두 가지가 다 만족할 거예요. 그런데 A의 값을 구하라 했기 때문에 A는 딱 한 가지일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굳이 이 내가 느낌상 아닐 것 같은 이 두 번째인 경우를 내가 풀 필요 없고 첫 번째만 풀어서 답의 객관식이니까 보기 있으면 체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굳이 두 가지 다 풀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아시겠죠? 8번입니다. 자, 이 두 곡선이 만나는 점의 개수가 두 개가 되도록 하는 양수 K의 값을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자, 바로 그래프에 만나는 점의 개수, 교점의 개수죠. 교점의 개수는 바로 연립을 처리해주면 되죠. 연립해서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맞죠? 연립방정식 푸는 거와 똑같죠. 연립방정식을 풀어서 바로 X의 근이 바로 두 개 나오는 것과 동일합니다. 각각의 그래프를 그리지 말고 연립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한쪽으로 모아보면 x 세제곱이 되고 2차를 이항하면 마이너스 3x 제곱이 되겠네요. 자, 그리고 마이너스 1까지 이항하면 바로 k 플러스 1이 0이 되어서 우리는 이 두 개의 곡선에 만나는 교점의 개수를 찾지 말고 어떻게 하자? 이 3차 함수와 바로 y 꼴 0 이렇게 y 꼴 3차 함수와 y 꼴 0의 x 추가하고의 교점을 찾으면 되죠. 그러나 여기에 상수 k 플러스 1이 있으니까 이걸 조금 더 어떻게 조정해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방정식의 해를 그래프로 처리하는데 어떻게 방정식을 쉽게 풀 수 있도록 또는 그래프를 그리기 쉬운 쪽으로 바꾸라고 했죠. 그러면 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은 인수분해가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k 플러스 1이 상수니까 이 항에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k로 둔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y 꼴 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이라는 이 3차 함수와 y 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k의 상수 함수와의 교점의 개수가 두 개가 되는 걸 찾아도 되겠죠. 이렇게 하면 3차 함수는 어떻습니까? 미분을 하지 않아도 x제곱으로 묶으면 x-3이 되어서 맞죠? x축과의 교점이 0에서 중근을 갖고 3에서 바로 도착하게 되겠죠. 따라서 여기가 0이 되고 여기가 얼마가 된다? 3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접선과의 바로 간격의 비율이 있죠. 그죠? 따라서 변곡점과 여기 접점이 또 하나 발생할 수가 있죠. 이 y꼴 0 x축과 평행한 직선을 그었을 때 바로 접점이 되는 곳이 바로 극소지점이 되잖아요. 요 비율이 몇 대 몇 대 몇입니까? 1대 1대 1이니까 세 칸이 바로 3이니까 한 칸은 1이 되어서 변곡점의 x좌표는 1이 되고 극소의 바로 x좌표는 2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이렇게 그래프를 쉽게 그릴 수가 있잖아요. 그죠? 자, 이럴 때 이 그래프와 바로 이 상수함수죠. 상수함수의 교점이 두 개가 되려면 두 군데가 나오겠네요. 그죠? 어디에 두 군데가 나옵니까? 바로 극대에서 만나는 것과 극소에서 만나는 두 군데. 바로 여기와 맞나요? 극소 지점 여기에 이렇게 두 군데가 나올 수가 있겠죠.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니 여기가 바로 y 꼴 뭐가 될 수 있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k가 되어도
교점이 몇 개 나옵니까? 두 개가 나오고 또는 여기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K가 되어도 교점이 두 개가 나올 수가 있겠죠. 자, 그런 바로 양수 K의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쉽게 바로 X축이 되므로 Y좌표가 바로 0이 되겠죠. 따라서 바로 이 X축이 Y 꼴 0이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K가 0이 되면 되니까 K는 마이너스 1이 되므로 여기에서 모순이네요. 그죠? K는 양수가 되라고 했으니까 탈락이 되고 바로 이때 극소에서 접할 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때의 y값만 찾아주면 되니까 바로 극소값, 요 값만 y값을 찾아주면 되겠죠. 그럼 여기에 2를 대입하면 4 곱하기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1이 되어서 여기에 바로 y좌표가 마이너스 4가 되므로 바로 바로 상수함수가 y꼴 4가 되면 마이너스 4가 되면 된다는 말이겠죠. 마이너스 4. 자, 따라서 k값은 얼마가 된다? 3이라는 양수값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양수 k값은 3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바로 그래프를 그릴 때는 자, 그래프를 어떻게 이 좌변에 우변의 그래프를 그려서 교점의 개수를 찾기 위해서 좌변도 그래프를 그리기 쉽게 우변도 그래프를 그리기 쉽게 이해하여서 여러분들 처리하면 되고 맞죠? 또 방정식을 풀 때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한다? 방정식 풀 때도 쉽게 풀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처리해 주면 되겠다는 것입니다. 많이 연습한 문제죠. 자, 9번입니다. 수열 A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자, 다음과 같은 식을 만족할 때 바로 시그마 N이 1에서 10까지의 AN의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이 시그마 뒤에 부분은 항상 뭡니까? 일반항이죠. 따라서 이놈을 다시 나타내면 바로 뭐가 된다? SN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변을 보니까 자 많이 봤죠. 상수항이 0인 맞나요? 상수항이 0인 n에 대한 몇 차식? 2차식이죠. 바로 그러면 이 SN은 뭐다? 등차 수열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AN을 구하면 되니까, 그죠? 여기서 바로 AN을 먼저 찾기 위해서는 이 SN의 일반항은 누가 됩니까? 얘가 되잖아요, 그죠? SN의 일반항은 여기에 시그마 속에 있는 이 전체가 일반항이니까 이 일반항, 바로 K에 뭐를 넣었을 때, N을 대입했을 때, 맞죠? 이 일반항이 바로 요게 일반항이 되지 않습니까? 요 일반항이 바로 등차 수열을 이룬다는 거죠. 따라서 공차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 n제곱에 대한 요 계수 1이잖아요. 그죠? 요게 바로 공차의 반이잖아요. 따라서 어떻게 n제곱의 계수와 2를 곱한 요게 바로 공차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일반항은 어떻게 된다? 자, 공차 n으로 출발하면서 맞죠? 첫째 항만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첫째 항은 항상 누구로 간다? S1으로 가죠. S1. S1이 얼마가 됩니까? 바로 n에다가 1을 대입하면 3이 되니까 바로 첫째 항이 3이 되기 위해서는 n에다가 1을 대입하면 얼마가 필요합니까? 1이 필요하겠네요. 그죠? 따라서 일반항이 2n 플러스 1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일반항이란 AN의 일반항이 아니고 이 SN 시그마에 걸려있는 이 부분이 바로 뭡니까? 이 수열의 일반항이기 때문에 이 일반항 자체, 요 일반항 자체는 K 자리에 N을 대입한 경우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등차 수열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자, 이걸 가지고 우리는 누굴 찾을 수 있나요? AN을 찾을 수 있죠. 분자는 크로스의 곱과 같으니까 바로 어떻게 하면 된다? AN과 자리만 바꿔주면 되겠네요. 따라서 AN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다? 여기에 선생님이 조금 잘못 적었네요. 그죠? 이 부분이 어떻게 적어져야 된다? 바로 2n-1로 이렇게 적어놔야 되겠죠? 미안합니다. 자, 따라서 AN은 어떻게 된다? 2n-1과 2n 플러스 1의 곱의 바로 역수 형태가 바로 AN이 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요 놈을 어떻게 하라고요? 시그마 n이 1부터 10까지의 합을 구해달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시그마 뒤에 분수 형태, 나눗셈 꼴이잖아요. 자, 많이 봤죠? 이항 분리가 되어야 되겠네요. 자, 큰 거에서 작은 걸 빼면 어떻게 됩니까? 2가 차이가 나죠. 따라서 2가 차이 나기 때문에 이 분자에 얼마가 필요하다? 2가 필요하죠. 그죠? 그러면 다시 2로 나누어 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적어보면 2분의 1에 자, 시그마 n이 1에서 10까지고 이제 이항분리 부분분수 처리해 줄 수가 있죠. 2n-1분의 1 마이너스 2n 플러스 자 1분의 1로 나타내 줄 수가 있겠네요. 맞나요? 자, 그러면 우리 많이 했지만 자 빼기 꼴로 나타냈잖아요. 그죠? 그럼 요게 항 차이가 몇 개입니까? 항 차이가 2개입니까? 항 차이가 1개입니까? 항 차이가 바로 1개가 되죠. 바로 요 n에다가 요걸 an으로 봤을 때 자, 2n-1분의 1을 바로 an으로 봤을 때 이 n 자리에 n 플러스 1을 대입해 보세요. n 플러스 1을 대입하면 어떻게 됩니까? 2배의 n 플러스 1에다가 마이너스 1분의 1이 되니까 결론적으로 얘가 얼마 되죠? 2n 플러스 1이 되죠. 이 부분이 2n 플러스 1이 되잖아요. 이거죠. 얘가 2n 플러스 1이 되죠. 그러면 n에다가 n 플러스 1을 대입했으니까 요게 바로 뭐다? n 플러스 1. 즉 요게 n번째 항이면 얘가 n 플러스 한 번째 항이 되니까 바로 이게 항 차이가 몇 개 난다? 1개가 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1부터 10까지 다 대입해도 되겠지만 우리는 많이 했잖아요. 항 차이가 1개 날 때는 작은 쪽에 누구를 작은 걸 몇 번 대입하고 한 번만 대입하고 큰 쪽에 큰 것을 몇 번만 대입하면 된다. 한 번만 대입하면 되죠. 자, 1을 대입하면 1이 되고 10을 대입하면 얼마가 됩니까? 바로 21분의 1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1부터 10까지를 다 해보면 바로 소거가 된다고 알 수 있죠. 되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첫 번째 하나 남고 마지막에 하나 남으니까 결론적으로 이런 꼴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2분의 1 곱하기 21분의 얼마가 된다? 20이 되니 2와 20을 약분하면 얼마가 된다? 21분의 10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시그마 뒤에 뭐가 나왔을 때 바로 분수꼴이 나왔을 때는 바로 이렇게 빼기꼴로 나타내는 바로 이항 분리를 할 수 있어야 되죠. 물론 이렇게 분수가 아닌 루트가 나와도 어떻게 합니까? 빼기 형태로 고쳐줘야 되는데 이 부분이 바로 항 차이가 몇 개 난다? 1개 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주어야 됩니다. 항 차이가 1개 나면 앞에 1개, 작은 거를 앞에 1개, 큰 쪽에 1개. 맞죠? 항 차이가 2개 나면 작은 것에 몇 번? 1도 넣고 2도 넣고. 그죠? 큰 쪽에는 10도 넣고 9도 넣어야 되겠죠? 그때는 요 마이너스는 큰 쪽에 넣을 때는 마이너스로 따라와야 된다는 거. 개념 시간에 다 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상수항이 없는 n에 대한 2차식은 등차수열이기 때문에 요 일반항이죠. 시그마 뒤에 있는 일반항이 바로 요게 바로 일반항이 되고 요 수열 자체가 무슨 수열이 된다? 등차 수열이 된다는 것입니다. AN이 등차 수열이 아니라 이 시그마 뒤에 있는 일반항 자체가 등차 수열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10번입니다. 양수 K입니다. 양수 K에다가 함수 fx는 다음과 같은 3차 함수가 되겠네요. 자, 이럴 때 fx와 x축이 원점5와 2점 PQ에서 만나는데 지금 인수분해 꼴로 돼 있죠. 그러면 바로 x절편이 0과 2와 3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따라서 요 P점의 x좌표가 2가 되고 Q점의 x좌표가 얼마가 된다? 3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럴 때 이 fx와 OP로 둘러싸인 부분의 영역을 A,
fx와 바로 pq와 선분 pq와 둘러싸인 영역을 b라고 할 때 바로 요 영역의 넓이에서 이 영역의 넓이를 뺀 게 그 차가 3이라고 합니다. 그때 k의 값을 구하라고 하잖아요. fx가 양수 부분에 있을 때는 바로 정적분 값이 넓이와 같고 fx가 음수 부분에 있을 때 x축과 둘러싸인 부분의 이 넓이는 정적분과 부가 반대가 되죠. 그죠? 따라서 A의 넓이는 바로 정적분과 같기 때문에 인테그랄 0에서 2까지의 fx dx가 되겠죠. 자, 그리고 마이너스가 있고요. 인테그랄, 자, 어디에서? B의 넓이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2에서 3까지의 fx dx를 하면 요거는 정적분의 값이잖아요. 자, 따라서 넓이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여기에 뭐를 붙여준다? 마이너스를 붙여줘야지. 요게 바로 뭐가 된다? 바로 B의 넓이가 되죠. 따라서 그걸 두 개 더한 것이 3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마이너스와 마이너스가 뭐가 되겠다? 플러스가 되어버리니까 요 마이너스 부분과 말로 부분을 없애줘도 상관이 없는 거죠. 자, 그러면 피적분 함수가 fx로 똑같고 바로 이어 달리기 0, 2, 3이 되니까 하나로 묶어줄 수가 있죠. 0에서 어디까지? 3까지의 fx, dx니까 이제 fx를 대입합시다. 자, 대입할 때 그러면 우리가 요 곱으로 된 것을 적분해야 되니까 자, 실수배 k는 놔두고 요 부분만 우리가 전개해 놓으면 되겠죠. x제곱이니까 x 세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5x니까 마이너스 5x 제곱이 되겠네요. 플러스 6이니까 바로 6x로 나타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k는 실수배니까 밖으로 나오고 여기는 x 세제곱 마이너스 5x 제곱에 플러스 6x 요것을 바로 적분한 값이 3이 된다고 말하면 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k의 k배는 있고요. x 세제곱은 4분의 1의 x의 4제곱이 될 것이고 자, 마이너스 5x 제곱은 3분의 5의 x 세제곱이 되겠죠. 자, 그리고 6x는 얼마 되겠습니까? 바로 3x 제곱이 되겠네요. 여기에 윗것 3을 대입해서 아래 것을 0을 대입한 게 얼마가 되어야 된다? 3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얘도 계산할 때 3을 일일이 넣고 계산해도 되겠지만 일단 아래 끝녀서 0을 넣으면 다 0이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 x로 제곱으로 묶는다고 생각합시다. x 제곱으로 묶어내면 얼마 되죠? 9가 되죠. 9가 되고 여기는 그러면 x 제곱만 남으니까 3을 제곱하면 9니까 4분의 9가 되고 여기는 자 x 제곱을 묶어냈으니까 3을 대입하면 3과 3이 약분 되겠네요. 5가 되고 자 x 제곱으로 묶어냈으니까 3이 되겠습니다. 요 부분이 얼마가 된다? 바로 3이 되는 거죠. 되겠나요? 자 그러면 3하고 9하고 하나 약분해도 되겠죠. 3이 되겠습니다. 맞나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여기서 바로 그냥 약분해도 되겠지만 9가 이항한다고 봐도 되겠네요. 9가 이항해서 바로 9로 나누어 주면 3분의 1이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되고 마이너스 2인데 4분의 8이니까 4분의 1이 되겠죠. 따라서 4분의 1k가 얼마 된다? 3분의 1이 되므로 그러므로 k 값은 얼마다? 3분의 4가 된다는 것을 찾아낼 수 있는 간단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직접 3을 그대로 대입해서 계산해도 되고 선생님처럼 자, 모두 다 3의 제곱을 갖고 있으니까 그죠? 바로 9로 묶어 넣어서 처리해도 된다는 거 알아두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바로 정적분 fx가 양수 부분에 있을 때는 정적분이 넓이와 동일하고 fx가 x축 아래 음수 쪽에 있을 때는 넓이와 정적분은 부반대다. 그것만 조심해 주면 되겠네요. 아시겠죠?
11번입니다. 자, 그림과 같이 실수 t는 0과 1 사이에요. 자, y 꼴 x제곱 위의 점 중에서 y 꼴 2tx와의 거리가 최소인 점을 p라고 했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수학상의 원의 방정식부터 우리가 많이 공부했지만 우리가 이 곡선 위에 있는 점 중에서 이 직선까지의 바로 최소인 점은 어떻게 잡습니까? 바로 이 직선과 평행한 바로 접선인 순간이 되겠죠. 이 직선의 지금 기울기가 얼마입니까? 바로 x 앞에 있는 계수 2t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바로 이 2차 함수 위의 점 중에서 이 직선과 평행한 조금 그림이 안 맞는데 그림이 안 맞죠. 평행한 순간의 그 접점 그게 지금 이 문제로 말하면 그림상으로 여기가 t라는 말이겠죠. 요게 평행할 때죠. 평행할 때. 그때 요 P점이 바로 이 직선하고의 바로 처음으로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만난다. 평행 이동했을 때 처음으로 만나는 이 기울기가 2t가 되는 직선과 처음으로 만나는 점이 바로 P점이란 말이겠죠. 따라서 이 P점을 먼저 찾아봐야 되겠네요. 그죠? 그리고 OP 원점을 지나면서 바로 이 OP라는 직선이 바로 y 꼴 2tx-1과 만나는 점을 Q라고 했습니다. 이때 바로 이 PQ의 길이를 T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야 되겠죠. 자, 그러면 P점의 좌표와 Q점의 좌표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P점의 좌표는 바로 요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가 되는 바로 2t가 되는 바로 접점의 t 값을 알아봐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 2차 함수에서의 바로 위의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2t가 되는 걸 찾으려면 바로 y를 미분한 ex가 바로 기울기니까 이 ex가 2t가 되는 바로 x값 얼마가 되죠? t가 되죠. t. 따라서 P점의 바로 X좌표는 뭐가 된다? T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다시 한번 요 접점이니까 바로 Y좌표는 바로 X좌표의 제곱이니까 T제곱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P점의 좌표가 되겠습니다. 바로 최소인 점은 바로 기울기가 2T인 바로 접선의 기울기가 2t가 되는 바로 접점이 바로 최소가 되는 P점이 되겠죠.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우리는 Q점도 찾아주기 위해서 뭐 이제 요 직선의 방정식을 생각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직선은 어떻게 됩니까? 기울기가 원점을 지나고 P점을 지나기 때문에 기울기는 원점과 P점 사이 기울기는 X정가량분의 Y정가량을 하면 T분의 T제곱이 되어서 바로 기울기가 T가 되겠네요. 기울기 T. 따라서 이 직선, 직선의 방정식은 y 꼴 tx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Q점은 바로 y 꼴 tx와 바로 y 꼴 2tx-1의 바로 교점이 되니 연립을 해보면 바로 tx가 2tx-1이 되는 x값을 찾아주면 되겠죠. 맞나요? 자, 그러면 이하하면 얼마 됩니까? 자, 요 x값을 우리가 찾아주면 되니까 맞죠? 그러면 tx가 이하하면 얼마 되죠? tx가 되겠죠. 2tx에서 tx를 빼면 되고 마이너스 1이 이하하면 1이 되어서 바로 x좌표가 얼마가 된다? 바로 t분의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t분의 1. 바로 이게 Q점의 무슨 좌표가 된다? X좌표가 되겠네요. 그럼 Y좌표는 어떻게? 바로 요 TX 자리가
t분의 1을 대입하면 되겠죠. t분의 1을 대입하면 바로 y좌표는 1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P와 Q의 좌표를 모두 다 찾았으니까 선분 PQ의 길이는 루트 두 점 사이의 거리니까 X좌표의 차에다가 맞나요? Y좌표의 차의 제곱으로 처리해 주면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는 많이 연습해 봤잖아요. 어떻게 요 두 점 사이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거리를 찾을 수가 있나요? 바로 직각삼각형을 만들어서 처리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만들어 보면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바로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나온 거 아닙니까? 요 바로 기울기가 얼마죠? 지금 이 기울기가 바로 t가 되잖아요. 그죠? 요 직선의 기울기가 t니까 x 정가량이 1이면 y 정가량이 얼마로 볼 수 있다? t로 볼 수가 있으니까 빗변은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의해서 b가 얼마 되겠나요? t제곱 플러스 1이 되겠죠. t제곱 플러스 1. 맞나요? 자, 그래서 B가 어떻게 성립하죠? 1대 T 대 T, 1대 T 대 루트 T 제곱 플러스 1의 B가 성립하니 실제 X정가량의 길이는 얼마 됩니까? T분의 1에서 T를 빼면 되겠죠. T분의 1에서 T를 빼는 게 실제 길이잖아요. 근데 그게 1이니까 맞죠? 요 빗변은 루트 T제곱 플러스 1이니까 여기 실제 길이에다가 얼마만큼만 더 곱해주면 되겠다. T제곱 플러스 1만 더 곱한 것이 요게 바로 뭐가 된다? PQ의 길이가 된다는 거. 요렇게 여러분들 기울기를 이용하여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줄 수가 있겠죠. 자, 요식을 정리해도 다음과 같은 식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자, 1대 t 대 루트 t 제곱 플러스 1의 비율로 따진다면 PQ의 바로 x의 정부, x차가 t분의 1 마이너스 t이므로 바로 그것을 몇 배 해주면 되겠다? 루트 t 제곱 플러스 1배만 해주면 되겠죠. 요게 바로 PQ의 길이를 이렇게 찾아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을 무엇으로 나누자? 바로 1-t로 나눈 바로 극한값에 찾아주면 되겠죠. 자, 1에 대한 좌극한이네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도 분명히 t가 1로 가면 분모가 0으로 가고 분자도 여기에서 0으로 가잖아요. 따라서 1-t를 약분해 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부분을 t로 통분 한번 해볼까요? 통분해 보면 요 부분이 t분의 1-t 제곱이 되죠. 1-t 제곱. 그럼 1-t 제곱은 합차 공식에 의해서 어떻게 1-t 1 플러스 t로 나타낼 수가 있으니까 요 부분과 요 부분이 바로 0분의 0꼴을 만드는 바로 주범이 되니까 1-t를 약분하면 남는 것이 어떻게 남겠습니까? 자, 여기는 t분의 1 플러스 분모는 다 약분되어서 1이잖아요. 그죠? 따라서 t분의 1 플러스 t가 되겠죠. 되고 여기에 루트 t제곱 플러스 1이 남는 꼴이 되겠습니다. 요 놈에 대한 바로 뭐다? t가 1로 가는 극한값을 처리해 주면 됩니다. 0분의 0꼴을 탈출했으니까요. 자, t의 1로만 분모 1이 되고 분자는 1 플러스 1이 2가 되면서 루트 속도 2가 되어서 바로 극한값이 2 루트 2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차근차근 우리가 PQ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P좌표, Q좌표를 알아야 되는데 P좌표는 바로 최소가 되는 게 바로 기울기가 2t가 되는 접점의 좌표를 구해주면 되고 그죠? Q좌표는 바로 이 OP 직선과 y 이퀄 2tx-1의 교점을 찾아주면 되는데 바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도 되지만 기울기를 이용해서 B로 처리해 보았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도 이런 거 앞으로 많이 이용할 것입니다. 아시겠죠? 12번입니다. A2가 마이너스 4이고 공차가 0이 아닌 등차 수열 AN에 대하여 자, 수열 BN을 자, 다음과 같이 정의해 놓았습니다. 자, 일단 AN은 등차 수열인데 공차가 0이 아니니까 공차가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겠죠. 공차가 양수라면 점점점 어떻게 값이 커지는 수열이 되고 공차가 음수이면 점점점 값이 작아지는 수열이 되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새로운 수열, 우리 수열도 집합의 형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집합 표시로 나타내주면 요 집합 안에 있는 요 수열이 바로 뭐다? 일반항이다 이런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수열 이렇게 적어놓고 수열 이렇게 적어놓고 여기가 2an-1이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 수열은 원래 an 수열을 어떻게 두 배에서 1을 빼어라 이런 수열 형태로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그죠? 맞습니까? 자, 그럴 때 이 bn은 an과 an 플러스 1을 더한 수열이 된다 이런 말이죠. 자, 그 말은 어떻게 됩니까? an 수열이 지금 등차 수열인데 이런 형태로 우리가 배열이 될 때, 이런 형태로 배열이 될 때 bn은 n에다 1을 대입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여기가 2가 되니까 요 두 개를 더한 게 바로 뭐가 된다? B1 수열이 되고 2를 대입하면 B2는 우회 됩니까? A2와 A3를 더한 게 B2가 되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B3, B4 이렇게 새로운 수열을 만들겠다는 말입니다. 이 등차 수열을 인접한 우리가 두 항을 더해서 새로운 수열을 만들어도 이 Bn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된다? 등차 수열이 되겠죠. 그죠? 이해됩니까? 인접한 두 항끼리의 바로 합으로 다시 정의한 이 Bn 수열도 등차 수열이 됩니다. 자, 그러면 그걸 한번 나타내 보면요. 이 A라는 우리가 집합을 어떻게 표현했다? A1부터 A5까지잖아요. 그런데 A2가 마이너스 4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첨자로 다 표현하지 말고 A2가 마이너스 4라면 AN이 등차 수열이니까 A1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겠나요? 바로 A2에다가 공차를 한번 빼버리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나타내면 이제 첨자 1, 2, 3, 4, 5보다는 공차 D라는 문자 하나로 모든 수열을 표현해 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 A3는 어떻게 됩니까? A2에다가 공차를 한 번만 더해주면 되고 A4는 A2에다가 공차를 두 번 더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A5는 A2에서 공차를 몇 번? 세 번 더해주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바로 A 집합이 나타나지는 거죠. 자, 따라서 이 A 수열이라는 것은 AN 수열은 바로 공차가 얼마가 된다. 공차가 D인 바로 등차 수열로 우리가 각각이 D만큼 간격이 나니까 그죠? 공차가 D인 등차 수열로 나타냈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B라는 수열도 한번 나타내 볼까요? B1에서 B5까지인데 이렇게 나타내지 말고 우리가 B1은 A1과 A2를 더하면 되니까 요 두 개를 더하면 되겠죠. 그죠? 따라서 어떻게 마이너스 8에다가 마이너스 D가 바로 B1 수열이 되겠죠. 자, B2 수열은 왜 됩니까? B2는 항이 어떻게 되죠? A2와 A3를 더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8에다가 플러스 D가 되겠네요. 그리고 B3는 A3와 A4니까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8 플러스 3D로 나타낼 수가 있죠. 그럼 B4는 A4와 A5니까
마이너스 8 더하기 5D로 나타낼 수가 있겠네요. 마지막으로 B5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얘와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바로 5D 마이너스 4 더하기 5D가 되니까 마이너스 8 플러스 7D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렇게 적어 보니까 보세요. 비수열도 등차 맞습니까? 바로 공차가 얼마가 되죠? 공차가 2D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공차가 각각 2D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AN 수열은 공차가 D인 수열이고 BN 수열은 공차가 2D인 수열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등차 수열에서 인접한 두 항끼리 더해서 새로운 수열을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죠? 이렇게 만들면 그 수열 또한 뭐가 된다? 등차 수열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물어보는 것은 이 A 집합과 B 집합의 교집합의 개수가 몇 개다? 세 개다. 이 5개 중에서 교집합이 몇 개가 되어야 된다? 3개가 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A 집합은 공차가 D로 나열되어 있고 B 집합은 공차가 2D로 나타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만 생각해 본다면 3개가 같은 바로 원소가 되기 위해서는 자, 어떻게 되어야지 3개가 바로 같은 수가 될 수 있을까요? 얘는 D식 증가하고 얘는 2D식 증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면 이 A 수열의 요 세 개죠. 요게 간격이 얼마가 됩니까? 2D가 되지 않겠습니까? 요렇게 2D, 요렇게 2D가 돼야 되겠죠. 요 세 개가 바로 누구? B 수열의 이 B 집합에 있는 원소 세 개와 뭐 해야 된다? 같아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요 간격이 2D니까 어떻게 같아져야 되겠습니까? 자, 세 개가 다 같아져야 되니까 첫 번째부터 요 세 개가 요거와 동일하든지 맞나요? 아니면 두 번째부터 요 세 개가 연속적으로 세 개가 요것과 똑같게 되든지 아니면 어떻게 세 번째부터 마지막 세 개가 어떻게 똑같아지든지 이 경우밖에 존재하지 않겠죠. 이해됩니까? 아시겠나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자, 이렇게 생각을 해내야 되는 거죠. 얘는 공차가 D였고 공차가 2D였으니까 A에서의 이 공차가 2D가 되는 이 세 개, 요 세 개의 바로 뭐가 요 바로 원소가 B의 원소 중에 세 개와 동일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동일할 수 있는 경우가 첫 번째부터 세 개, 두 번째부터 세 개, 세 번째부터 연속적으로 세 개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 말은 요 분홍색 첫 번째 세 개와 동일하다는 말은 요 첫 번째 항에 있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D랑 이 첫 번째에 있는 마이너스 8, 마이너스 D가 같아야 된다는 말이고 이해되나요? 요 두 번째 경우일 때는 이 마이너스 4 플러스 D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D죠. 마이너스 D가 누구랑 같아야 된다? 여기서 첫 번째 마이너스 8 플러스 D와 같아야 된다는 뜻이겠죠. 이번에는 세 번째 거와 같으려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D가 누구랑 마이너스 8 플러스 3D와 같아야 된다는 뜻이 되겠죠. 맞습니까? 자, 따라서 이 첫 번째 경우는 마이너스 D와 마이너스 D가 사라지기 때문에 자, 모순이 되겠죠. 그죠? 같을 수가 없다. 자, 두 번째에 의해서는 얼마 됩니까? 이하하면 2D가 되고 이하하면 4가 되니까 아, 공차가 2였구나.
자, 마지막은 이하하면 4D가 되고 이하하면 12 얼마 됩니까? 4가 되니까 D가 얼마다? 1이구나. 아, 공차가 1인 경우와 공차가 2인 경우만 해당이 되겠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따라서 우리가 이 두 가지 경우의 패턴만 나올 수밖에 없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D가 음수라고 생각한다면 얘는 더 작아지 마이너스 4보다 더 작은 값이고 얘는 마이너스 8보다 더 작은 값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처리해 보면 음수값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따라서 공차가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나오는데 A20을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죠? A20은 우리가 A2를 아니까 A2로 시작하면 공차를 몇 번 더해주면 됩니까? 18번 더해주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A2가 마이너스 4가 되니 D가 2일 때는 얼마를 18에다가 2를 곱하면 되겠고 D가 1일 때는 18에다가 1을 곱해주면 이렇게 몇 가지 경우가 나올 수가 있겠다. 두 가지 경우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얘는 36에서 4를 빼니 얼마 되고 32가 되고 얘는 18에서 4를 빼니 14가 되어서 바로 A20은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A20의 값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바로 결론적으로 정답은 얼마가 된다? 46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조금 새로운 유형인데요. 이제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풀라는 문제가 이제 자주 등장될 것입니다. 아시겠죠? 13번입니다. 자, BC의 길이가 3이고 CD의 길이가 2이면서 각 BCD가 바로 마이너스 3분의 1인 코사인 값이 바로 마이너스 3분의 1이죠. 그 말은 코사인이 마이너스는 말은 이 각 자체가 무슨 각이다? 둔각이다. 이런 말을 의미하겠죠. 그죠? 둔각이다. 코사인이 마이너스면 둔각이죠. 자, 사실 코사인 값을 알면 사실 우리가 이 각에 대한 사인 값도 아는 거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각 BCD 이렇게 나오면 좀 복잡하니까 우리가 그냥 요 각을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알파로 나타냅시다. 요 놈을 알파 각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각 DAB는 2분의 파이보다 크다. 마찬가지로 이 각도 어떻게 된다? 바로 둔각이라는 것을 의미하겠죠. 2분의 파이보다 크니까 둔각이다. 자, 이 각도 필요할 것 같으니까 얘를 알파로 두면 이 각은 뭐로 두자? 베타로 나타냅시다. 되겠나요? 자, 그러면서 이 삼각형 ABC와 ACD는 모두 예각삼각형.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은 예각이다. 그럼 이 B각과 D각도 예각이고 이쪽 각도 각각 예각인데 두 개 다 각을 더해서 둔각이 된다는 말입니다. 자, 그리고 자, 이 선분 AC를 1대2로 내분한 점. 자, 요게 1대2가 되겠네요. 1대2로 내분한 점을 E라고 하고 자, AE를 지름으로 하는 원. 이 만나는 점을 P1, P2. 그리고 CE와 바로 CE를 지름으로 하는 원이 자, BC와 CD와 만나는 점을 Q1, Q1, Q2라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일단 이 AE와 CE가 지금 1대2로 내분한 점이 바로 E라고 했으니까 그 말은 바로 지름의 비가 뭐다? 1대2다. 이런 말이죠. 지름의 비가 1대2니까 원은 항상 닮았잖아요. 그죠? 따라서 이 작은 원과 이 큰 원은 닮은 도형이죠. 그죠? 그러면 지름이 결론적으로 1대2면
이 원과 이 원의 반지름도 어떻게 된다? 1대2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따라서 1대2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 두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P1, P2 요 선분 그리고 Q1, Q2의 바로 요 B가 얼마가 된다? 3대 5 루트 2라는 게 이제 B가 나와 있죠. 그러면서 삼각형 ABD니까 결론적으로 선을 그어보면 B에서 D까지 선을 그어보면 이 ABD의 넓이가 나와 있죠. 그죠? 요 넓이가 2라고 했습니다. 넓이가 2. 삼각형의 넓이가 2라고 나와 있죠. 자, 그럴 때 AB와 AD의 바로 합을 구하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이 삼각형의 넓이가 2잖아요. 그죠? 그러면 삼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을 생각하면 2분의 1 이 길이 A라고 넣어볼까요? 이 길이 B라고 두면 2분의 1 AB에다가 끼인각 바로 사인 베타가 되겠죠. 그게 2라는 걸 알 수가 있으면서 결론적으로 스몰 a와 스몰 b의 합을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죠. 스몰 a와 스몰 b의 값이 얼마인가를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정보가 많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먼저 간단하게 이 넓이가 2라고 했으면 이 2라는 넓이는 어떤 식으로 2분의 1 바로 양쪽 사이드 변과 끼인 각인데 우리가 사실 여기서 베타의 각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맞죠? 그래서 우리가 이 베타의 정보를 캐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다시 돌아와서 이 각 알파에 대한 정보는 알고 있고요. 각 베타에 대한 정보는 하나도 몰라요. 둔각만 알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 삼각형 AP1, P2와 CQ1, Q2는 각각 원에 뭐합니까? 내접하는 삼각형이죠. 그러면 이 원들은 각각 이 삼각형의 바로 뭐가 됩니까? 외접원이 됩니다. 외접원. 그런데 우리가 E가 1대2로 내분하는 점이기 때문에 바로 지름이 1대2죠. 그러면 이 원의 반지름을 예를 들어서 스몰 r, 이 원의 큰 원의 반지름을 라지 r이라고만 한다면 바로 이 길이가 1대2라는 말은 바로 누구도 스몰 r과 라지 r, 바로 반지름의 길이도 몇 대 몇이 된다. 1대2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맞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이 두 개의 삼각형을 봤을 때 바로 변의 길이 비는 나와 있죠. P1, P2와 Q1, Q2의 비도 나와 있고 각에 대한 정보는 여기 알파에 대한 각의 정보는 알지만 베타에 대한 각의 정보는 모르잖아요. 그런데 반지름의 길이의 비가 나와 있으니까 우리는 반드시 여기서 사인 법칙이 여러분들이 떠올랐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인 법칙. 왜? 외접원의 반지름도 B가 알 수는 없지만 B가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인 법칙을 또 올렸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여기서 P1, P2의 B와 Q1, Q2의 B니까 P1, P2는 이 삼각형에서 보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P1, P2의 길이를 어떻게 적으면 되겠습니까? 바로 반지름의 두 배죠. 2R에다가 바로 사인 뭐를 곱해주면 됩니까? 바로 베타를 곱해주면 된다는 거. 맞나요? 사인 법칙이 어떻게 되죠? 자, P1, P2가 바라보고 있는 각이 바로 베타니까 사인 베타는 바로 뭐가 됩니까? 이 바로 외접원의 반지름 스몰 r로 표현할 수가 있으니까 외접원의 반지름을 두 배한 지름에다가 외접원의 지름에다가 바로 사인 베타를 곱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Q1, Q2는 어떻게 표현하면 됩니까? 바로 지름이 2 라지 R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Q1, Q2가 바라보고 있는 것은 바로 사인 알파로 나타낼 수가 있겠네요. 근데 이 두 개의 B가 얼마다? 3대
5 루트 2라고 말을 했죠. 자, 그러면 먼저 여기에서 우리가 내향의 곱과 외향의 곱을 나타내면 라지 R은 바로 스몰 r의 몇 배로 표현할 수가 있다? 2배로 표현할 수가 있으니까 라지 R을 2 스몰 r로 나타낼 수가 있고 사인 알파를 구해줄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코사인 값을 나니까 코사인 알파가 3분의 1이니까 바로 요 높이가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2 루트 2가 되죠. 따라서 여기 둔각이라고 해도 사인은 항상 둔각은 양수가 되니까 바로 3분의 얼마가 된다? 2 루트 2로 나타낼 수가 있겠네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럼 정리해 보면 2R 약분할 수가 있고요. 맞나요? 그리고 요 내항을 곱하면 3하고 3하고가 약분이 되고 맞나요? 그리고 여기에 루트 2와 여기에 루트 2가 약분이 되겠네요. 따라서 외항의 곱은 5 사인 베타가 되고 5 사인 베타가 되고 내항의 곱은 여기 2와 여기 2와 곱해서 여기는 1이 되었으니까 4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인 베타의 값을 구해냈네요. 사인 베타가 바로 5분의 4가 되겠습니다. 그러니 여기가 바로 얼마가 된다? 5분의 4가 된다는 말이겠죠. 따라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A, B의 값을 구할 수가 있나요? 자, 양변에 2배를 하면 얘가 4가 되면서 4와 4가 약분이 되니까 결론적으로 A, B의 곱은 얼마가 된다? 5라는 것을 하나 알 수가 있네요. 자, 그런데 합을 구해야 되니까 곱이 나왔네요. 그죠? 그러면 미지수가 2개니까 문자가 2개이기 때문에 식을 하나 더 찾아내 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무엇으로 이 스몰 ab가 들어가는 식을 하나 더 만들 수 있을까요? 자, 지금 넓이 2라는 것은 써먹었고요. 이 b가 1대2라는 것도 이용해서 3대 5루트 2를 이용해서 바로 외접원의 반지름을 이용해서 식을 하나 써먹었습니다. 그러면 스몰 ab의 값을 알아야 되니까 이제 우리가 베타의 바로 사인 값을 정확하게 알아냈잖아요. 그죠? 정확하게 알아냈죠. 그러면 베타의 코사인 값도 알아낼 수가 있습니까? 바로 얼마가 됩니까? 바로 5분의 3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보세요. 아직 우리가 써먹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하면 코사인이 이 마이너스 3분의 1이라는 걸 써먹지 않았어요. 그러면 보면 3과 2라는 길이를 알면서 그죠? 코사인을 알기 때문에 BD의 길이를 구할 수 있겠죠. 근데 이 BD는요. 이 삼각형에도 한 변이고 이쪽 삼각형에도 한 변인데 우리가 스몰 ab의 관계식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바로 코사인 베타도 알 수가 있으니까 바로 BD를 기준으로 뭘 이용하면 되겠습니까? 코사인 법칙을 각각 한 번씩 써먹을 수가 있겠죠. 아시겠나요? 자, 그래서 아래 큰 삼각형 BCD에서 코사인 법칙을 사용하면 코사인 알파잖아요. 코사인 알파가 얼마죠? 마이너스 3분의 1이네요. 그 코사인 바로 알파는 2배의 양쪽 사이드 3과 2를 곱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제곱하면 9가 되고 제곱하면 4가 되면서 마이너스 누가 된다? BD 제곱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BD 제곱을 구해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식을 정리하면 3, 3이 약분되면서 이항하면 마이너스 4가 되고 여기가 13이 되겠죠. 자, 따라서 우리는 BD 제곱을 처리할 수가 있나요? BD 제곱은 결론적으로 얼마 된다? 13과 4를 더한 17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마찬가지로 이쪽 삼각형에서 바로 코사인 베타를 이용해 줄 수가 있겠죠. 따라서 코사인 베타가 얼마? 5분의 3이니까 2배의 A와 B를 곱하고
A 제곱 더하기 B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BD 제곱이 얼마다? 여기에서 17을 찾아냈잖아요.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그러면 바로 A와 B를 곱한 값이 얼마라고? 5라고 주어졌죠. 그죠? 5라고 주어졌으니까 5와 5를 약분하면 넘어가면 6이 되고요.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17이 되어서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얼마다? 바로 얼마가 되죠? 여기 10, 잠깐만요. 여기가 5가 약분이 되면서 얼마가 되죠? 음, 자, 선생님이 어디서 잘못했습니까? 아, 미안합니다. 여기서 코사인 베타가 5분의 3이 아니죠. 분각이기 때문에, 그죠? 미안합니다. 마이너스 5분의 3이 되어야 됩니다. 마이너스 5분의 3. 분각이잖아요. 그죠? 따라서 여기가 6이 아니고 뭐가 되어야 된다? 마이너스 6이 되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따라서 이항하면 바로 얼마가 된다? 11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곱도 알고 제곱의 합을 알잖아요. 그죠? 따라서 합을 쉽게 구할 수가 있겠죠. 자, 다시 한번 제곱의 합은 어떻게 됩니까? 제곱의 합은 합의 제곱에서 어떻게 두 배의 곱을 빼주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제곱의 합이 11이 되고 자, 합을 내가 찾네요. 그죠? 합의 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곱을 2배 하면 10이 되겠죠. 따라서 바로 합의 제곱은 얼마가 된다? 21이 되므로 바로 그 합은 얼마다? 루트 21이 되겠네요. 루트 21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래서 요 BD가 바로 각각의 삼각형을 바로 다리 역할을 해주는, 이어주는 역할을 해주는 성분이 되니까 각각의 코사인 법칙을 2번 쓰면 바로 이런 관계식을 하나 더 만들어낸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잘 한번 처리해 보기 바랍니다. 14번입니다. 자, 실수 A가 0보다 크거나 같다고 했네요. 자, A에 대하여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전피의 시각 T에 대한 속도 함수가 T에 대한 4차 함수로 나와 있습니다. 최고차 계수는 마이너스가 되죠. 그죠? 자, 이럴 때 전피가 시각 T 이꼴 0에서 0일 때 출발한 후에 운동 방향을 한 번만 바꾼다 했죠. 자, 운동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는 속도 함수에서 어떻게 되어야 되죠? 일단 속도가 얼마가 된다? 0이 되어야 되죠. 속도가 0이 되는 지점의 좌우에서 무엇이 부호가 바뀌어야 되죠. 바뀌어야 된다. 됐나요? 그렇게 해야지 운동 방향을 양에서 또는 음에서 양으로 바꾸는데 맞죠? 반드시 한 번만 바꾸라고 했으니까 부호가 바뀌는 것이 몇 번? 한 번만 일어나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 그럴 때 0에서 2까지의 위치의 변화량. 자, 위치의 변화량은 바로 변위가 되죠. 그러면 위치의 변화량은 바로 정적분 값을 의미하는 거죠. 속도 함수에서 0에서 2까지의 바로 정적분 값의 최대값을 구하라. 이런 뜻이죠. 만약에 움직인 거리의 최대값을 구하라는 말은 바로 넓이의 최대값을 구해달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여기 한 번만 바뀌도록 이 말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보면서 이 속도 함수가 4차 함수이면서 바로 최고차 계수가 음수이잖아요. 그러면 일단 여기서 우리가 이 인수분해 꼴로 나타났기 때문에 바로 이 t절편이 될 수 있는 게 0하고 1하고 a하고 2a하고 이렇게 네 가지가 있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0이 여기고 예를 들어서 1이 여기일 때 만약에 A와 2A가 각각 바로 T절편이 되니까 A가 여기고 만약에 2A가 여기라면 사실 이 속도 함수가 바로 0이 되는 값이 몇 개 나옵니까? 이렇게 네 군데가 나오죠.
네 군데가 나오면서 부호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고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고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고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니까 바로 운동 방향을 바꾸는 게 몇 군데에서 나온다. 0에서 출발했으니까 0을 제외한다면 이쪽은 우리가 사실 볼 필요가 없죠. 그죠? 0에서 출발한다면 몇 번 바뀝니까? 세 번 바뀌게 되는 거죠. 세 번 바뀌게. 자, 그런데 한 번만 바뀌라고 했으니까 이런 경우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이해됩니까? 자, 만약에 0이 여기고 1이 여기일 때, 자, A가 0과 1 사이의 숫자라면 2A가 1보다 크다고 가정해 보세요. 이렇게 해도 마찬가지로 바로 몇 번 바뀐다? 바로 세 번 바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자, 이런 4차 함수 그래프가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요런 바로 0이 되는 값이 더 하나만 존재해야 되면서 부호가 어떻게 돼야 됩니까? 바로 좌우에서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이런 값들이 뭐가 바로 하나의 t축과 만나는 이런 교점이 되면 안 되고 접해야 되는 중근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중근.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자, 이렇게 우리가 0에서 접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 1에서 접한다고 볼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A가 0보다 크잖아요. 그죠? 여기는 T값이 0과 1로 딱 고정되어 있잖아요. 그죠? 만약에 A가 무엇이면 0이면 A가 0이면 어떻게 됩니까? 얘도 0이고 얘도 0이니까 결론적으로 여기에서 바로 삼중거를 가지겠죠. 이게 바로 첫 번째 A가 삼중거를 가지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A가 만약에 1이라면 1에서 바로 중근을 갖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에서 중근을 가져버리면 맞나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우리가 한 점에서 만날 것이고 1에서 중근을 갖는다는 말은 이 A 값이 얼마가 된다? 2분의 1이 될 때 A가 2분의 1이 돼버리면 여기서 바로 뭡니까? T-1이 되면서 A 값이 바로 2분의 1이 되겠죠. 이렇게 2분의 1. 이런 형태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런 경우를 봤을 때 0이 되는 것은 0을 출발하여 0이 되는 것이 한 군데가 나오고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부호가 딱 한 번 바뀌죠. 맞습니까? 딱 한 번 바뀝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한 번 바뀌죠. 한 번 바뀌고 여기는 1에서 접하지만 어떻습니까? 자, 여기가 마이너스 값을 가지기 때문에 음의 방향으로 가다가 잠시 섰다가 음의 방향으로 가니까 자, 어떻게 운동 방향은 바뀌지 않죠. 따라서 운동 방향이 A가 얼마일 때 2분의 1일 때 딱 한 번 바뀌는 이런 꼴도 될 수가 있다는 말이겠죠. 그래서 일단은 바로 여기 두 번째가 요게 바로 A가 얼마일 때 바로 2분의 1이 될 때가 되겠죠. A가 2분의 1이 될 때. 자, 이때는 A가 바로 언제이다? 바로 2분의 1보다 작을 때가 될 것이고, 이때는 A가 2분의 1보다는 크면서 1보다 작은 경우가 되는데, 이 두 가지 경우는 바로 운동 방향이 바뀌는 것이 몇 번으로 나오니까, 세 번으로 나오니까 탈락이잖아요. 그죠? 따라서 이 두 가지가 경우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런데 지금 이 정적분의 값이 최대값이 되라고 했어요. 그러면 양수 부분이 더 많아야 되잖아요. 그죠? 양수 부분이 더 넓이로 봤을 때 더 넓어야 되겠죠. 그럼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이잖아요. 그죠? 1이면 0에서 2까지의 바로 변화량이니까 바로 2는 어디 있겠습니까? 한 이 정도의 2가 있겠죠. 이 정도의 2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0에서 1까지는 바로 정적분 값이 양수지만 1에서 2까지는 이 그래프가 쭉 내려가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음수의 값을 가지죠. 그러면 4차 함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1에서 2까지 이 바로 이 정적분 값은 음수로 나오는데 넓이 관점으로 보면 여기보다 훨씬 어떻습니까? 더 넓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맞나요?
마찬가지로 이 경우도 0이 여기고 1이 여기면 2는 한 이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쪽도 어떻습니까? 급격하게 내려가면 음수가 어떻습니까? 훨씬 넓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두 가지 경우는 운동 방향을 한 번만 바꾸는 것은 맞는데 정적분 값이 음수가 나와버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기서 체크하는 것이 바로 A가 1일 때를 체크하는 했어요. A가 1일 때. 맞죠? 그죠? A가 1이 돼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1에서 접해 버리니까 1에서 접해 버리면서 여기가 0이 되고 A가 1이 돼 버리면 여기가 2니까 여기 2에서도 만나는 이런 꼴이 되겠죠. 그러면 이때는 보세요. 여기가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자 0에서 출발하니까 이 0은 0보다 작은 쪽은 필요가 없죠. 그럼 플러스 플러스니까 여기는 전진했다가 양의 방향으로 전진했다가 잠시 쉬었다가 전진하니까 운동 방향은 바꾼다 바꾸지 않는다 바꾸지 않죠. 그러면 여기 바로 t가 2일 때만 몇 번 딱 한 번 바로 양의 방향에서 음의 방향으로 바뀌잖아요. 그죠? 따라서 변화의 최대값은 어떻게 된다? 바로 이 네 번째, 즉 A가 뭐일 때, 1일 때가 바로 넓이가 바로 정적분 값이 최대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냥 직관적으로 봐도 그래프상으로 볼 때 4차 함수는 어떻습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아주 갑자기 기하급수적으로 작아지면 이 0에서 1까지 이 넓이보다는 1에서 2까지의 넓이가 훨씬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따라서 정적분값은 음수가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근데 이걸 실질적으로 증명을 해보면 어떻게 증명을 할 수가 있느냐 하면 우리 직관적으로도 느낄 수가 있지만 0에서 1까지와 1에서 2까지가 여기는 양수 부분이고 음수 부분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1에서 한번 접선을 한번 그어 볼게요. 1에서 접선을 그어 보면 접선을 긋고 0에서 수순의 발을 긋고요. 그리고 2에서도 마찬가지로 수순의 발을 그었다면 요 두 삼각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 삼각형이 길이가 어떻게 되죠? 길이가 아니고 요 두 삼각형이 여기 밑변이 0일 1, 2까지는 길이가 같고 여기가 수직이고 여기가 수직이잖아요. 그리고 여기가 막곡지 각이 되기 때문에 두 삼각형이 합동이 되죠. 합동. 바로 ASA 합동이 됩니다. 그러면 이쪽 부분의 넓이와 이쪽 부분의 넓이가 같다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지금 필요한 이 위치 변화량이 0에서 1까지 넓이는 이 부분이고요. 1에서 2까지 부분은 이거보다도 훨씬 더 기하급수적으로 내려가니까 훨씬 더 넓이가 넓다는 것. 그러면 음의 값이 훨씬 더 넓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 부분에 0에서 2까지의 0에서 2까지의 요 VT 그래프를 뭐 해보면 바로 정적분 해보면 결론적으로 이쪽의 넓이를 S1이라 하고 이쪽의 넓이를 S2라고 한다면 S1에서 이 넓이를 뺀 게 바로 뭐가 됩니까? 넓이 자체를 뺀 게, 즉 S1은 넓이지만 양의 값을 가지니까 바로 위치의 변화량이 되죠. S2는 넓이니까 바로 움직인 거리지만 마이너스 넓이에서 마이너스로 뺀다는 말은 바로 뭡니까? 바로 위치의 변화량이 맞죠. 이 값이 음수가 된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최대값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아시겠나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여기에 계산을 해봐도 여러분들 이 0에서 1까지의 넓이와 1에서 2까지의 바로 넓이를 비교하면 이쪽이 훨씬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어떻게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까? 자, VT가 보세요. VT가 어떻게 처리할 수가 있죠? 마이너스 T 세제곱에 바로 T 마이너스 1로 처리할 수가 있겠네요. 바로 0에서 바로 뭡니까? 3중거를 가졌기 때문에. 자,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T의 4제곱에 플러스 T의 세제곱이 될 것이고 0에서 1까지의 바로 넓이를 한번 계산해 보면 마이너스 T의 4제곱 플러스 T의 세제곱
dt가 되죠. 그죠? 따라서 계산을 해보면 얘가 얼마 됩니까? 마이너스 5분의 1의 t의 5제곱에 4분의 1의 t의 4제곱이 되면서 맞죠? 1에서 0까지잖아요. 그런데 1에서 0까지를 우리가 정적분할 때는 어떻게 처리하라고 했죠? 바로 개수가 답이죠. 그죠? 따라서 마이너스 5분의 1과 플러스 4분의 1을 바로 계산해 주면 되죠. 그러면 여기가 20분의 1이 나오죠. 요 넓이가 바로 얼마가 나온다? S1. 여기가 S1이 되죠. S1의 넓이가 20분의 1이 나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1에서 2까지의 넓이를 한번 구해볼까요? 넓이를 구한다면 1에서 2까지의 넓이를 구할 때는 그래프가 아래쪽에 있으니까 얘의 부호 반대를 쳐줘야 되겠죠. 따라서 t의 4제곱 마이너스 t의 세제곱을 뭐 하면 되겠다? 바로 정적분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자 여기는 5분의 1의 t의 5제곱이 되고 여기는 4분의 1의 t의 4제곱이 되면서 2를 넣는 값에서 1을 넣는 값을 빼주면 되겠죠. 실질적으로 여기서 여러분들 계산해 보면 20분의 49가 나오거든요. 훨씬 이쪽이 넓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따라서 이 부분은 넓이가 이쪽에 음의 방향 쪽이 바로 1부터 2까지의 바로 함수가 음의 값을 가질 때가 훨씬 넓기 때문에 여기에 정적분 값은 얼마가 된다? 결론적으로 음수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나요? 마찬가지로 이 A가 2분의 1일 때도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접선을 그었다고 생각했을 때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0에서 수선의 발을 끄면 이 삼각형보다는 어떻습니까? 이 부분 0과 2분의 1 사이에서 이 양의 값을 가지는 게 이 삼각형보다도 넓이가 작겠죠. 그런데 요 접선과 똑같은 것을 선생님이 여기에서 지금 여기를 얼마로 보느냐면 얼마로 봤을 때 바로 2분의 3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요 간격이 2분의 1. 요게 얼마이기 때문에 2분의 1이기 때문에요. 2분의 1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수선의 발을 끌면 자 여기가 바로 얼마가 된다. 요 위치가 바로 여기가 2로 본다면 여기가 2가 아니고 요렇게 본다면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도 어떻습니까? 합동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는 어떻습니까? 요 직각삼각형보다 똑같이 ASA 합동이 되겠죠. 요 직각삼각형보다는 넓이가 훨씬 작고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기 음수 파트는 여기서부터 이까지 이 부분의 넓이, 요 부분의 넓이와 요 부분의 넓이와 이 전체 부분의 넓이니까 훨씬 더 음의 값이 넓죠. 크죠, 그죠? 따라서 얘도 어떻습니까? 바로 이 위치의 변화는 음수값이 나올 거란 말입니다. 자, 지금까지 선생님이 일반 요 두 가지를 설명했는 것은 왜 정적분 값이 음수인지를 우리 실질적으로 계산해봐도 나오지만 무엇으로 우리가 바로 삼각형의 합동을 이용해서 바로 접선을 이용해서 합동 조건으로 따져봐도 충분히 음수 쪽이 넓이가 넓다는 것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해본 거지.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를 풀 때는 이쪽은 기하급수적으로 내려가니까 이쪽 음수가 더 넓기 때문에 마이너스 값이 나오겠다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최종적으로는 이때가 여러분들이 답이 된다는 것을 찾을 수가 있겠죠. 왜? 0에서 1까지도 양수고 1에서 2까지도 양수니까. 자, 실제적으로 이렇게 다 여러분들 그냥 선생님이 설명해 주는 거지 시험 칠 때 이렇게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왜 음의 값을 가지는지를 보여준 거예요. 아시겠나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가 바로 0과 1에서도 양의 값, 1과 2에서도 양의 값을 가지니까 바로 A가 1일 때 바로 위치의 변화량이 바로 가장 큰 값을 가진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이 4차 함수는 대표적인 극대 두 개 극수 하나를 가지면서 뭐가 됩니까? x 이퀄 뭐에 대해서 1에 대해서 대칭이잖아요. 그죠? 대칭.
맞습니까? x 이퀄 1에 대해서 대칭 아닙니까? 그러면 요 부분에 바로 정적분값 넓이나 요 부분의 정적분값 넓이가 되겠죠.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우리는 한쪽만 구해서 몇 배를 하면 되겠다? 두 배를 하면 되겠네요. 그런데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라면 이 함수 자체, 이 vt라는 함수 자체는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나요? 자, 마이너스 최고차는 마이너스고 t는 만나는 점이고 1에서 접하니까 t-1의 제곱이 되면서 여기가 t-2가 되잖아요. 그죠? 요 부분을 0에서 2까지 어떻게 바로 정적분 처리해 주면 되겠죠. 그런데 조금만 우리가 머리를 굴린다면 얘가 바로 이 x 이퀄 1 대칭이니까 이 x 이퀄 1을 y축으로 만들어 버립시다. 그러면 여기를 0으로 본다면 여기는 1이 되고 여기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1로 본다면 이렇게 바로 x축으로 얼마만큼 1에서 0으로 왔으니까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했잖아요. 그래도 이 정적분 값은 같다 다르다. 같다는 것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 VT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 물론 평행이동한 VT를 어떻게 보면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t 플러스 1이 되겠고 여기는 바로 t의 제곱이 되겠죠. 그리고 이쪽이 1이니까 바로 t 마이너스 1이 되어서 0에서 1까지의 이 정적분 값을 몇 배 해주면 되겠다? 두 배 해주면 된다는 거죠. 아시겠나요? 따라서 내가 구하는 위치 변화의 최대값은 0에서 1까지의 정적분 값을 몇 배? 두 배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요 놈을 다시 식을 정리해줘서 처리하는 게 낫겠죠. 요 두 개가 합차니까 바로 t제곱 마이너스 1 아닙니까? 그죠? 요 놈과 곱해서 뭐를 음수를 취해야 되니까 t 4제곱이니까 마이너스 t 4제곱이 되고 그리고 t 마이너스 t 제곱이니까 플러스 t 제곱이 되겠네요. 요 놈을 정적분 해준 게 바로 위치의 변화량이 최대값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두 배에 0에서 1까지면 바로 적분해서 바로 뭡니까? 각각의 항에 바로 뭐다? 바로 개수가 바로 정적분 값이 되겠죠. 0에서 1까지니까. 따라서 여기는 3분의 1이 되겠네요. 그죠? 그러므로 2 곱하기 15로 통분하면 여기는 마이너스 3이고 5가 되어서 15분의 얼마가 나옵니까? 바로 2가 나오겠네요. 그죠? 따라서 바로 15분의 4가 바로 위치의 변화량의 바로 뭐가 되겠다? 최대값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려고 이렇게 길게 늘어서 설명을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절편을 보면서 A가 0보다 크기 때문에 A가 0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잖아요. 또 2분의 1일 수도 있고 0과 2분의 1일 수도 있고 맞죠? 물론 여기는 0보다 크고 2분의 1보다 작겠네요. 또 2분의 1과 1 사이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걸 생각했을 때 어떤 상태의 4차 함수 형태가 될 때가 바로 이 정적분의 값이 가장 큰지를 빨리 캐치해낸다면 그 캐치해내는 것이 바로 뭐다? 정답이 될 수 있으니까 굳이 각각을 다 조사할 필요는 있다 없다? 없다는 것도 다시 한번 알아두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15번입니다. 자연수 K에 대하여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수열 A는 있죠. 자, 그런데 A3와 A4, A5, A6 연속적인 네 개의 바로 항이잖아요. 그죠? 이 곱이 음수가 되도록 하는 모든 K값의 합을 구하라고 했죠. 그죠? 자, 그러면 A1이 K라고 주어졌습니다. A1 K가 얼마일 때 이렇게 되는지를 물어보고 있죠. 그럴 때 바로 다음 항은 그 앞 전항이 음수이거나 0이면 자, 그 전항에다가 2n-k를 더해서 바로 다음 항으로 처리하고 an이 양수일 때는 그 앞 전항에서 2n을 빼고 k를 빼어서 바로 다음 항으로 정해 달라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문제는 바로 역추론입니까? 순추론이에요. 바로
첫째 항부터 출발하는 순추론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K라고 두고 하나하나씩 A2, A3를 찾아서 3부터 6까지 바로 항의 값이 음수가 되는 K 값을 찾아주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바로 귀납적으로 정의된 수열을 보면 다음 항은 그 전 항에다가 한 번은 2n-k를 더해주고 한 번은 2n을 빼고 k를 뺀다고. 그러면 이 동작을 자꾸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걸 읽어줄 때 요런 문제일 때는 이렇게 보면 안 편하겠습니까? 2n-k, 2n-k가 있잖아요. 그죠? 2n-k를 적고 음수일 때는 음수나 영일 때는 무엇으로? 플러스로 처리해주고 양수일 때는 EM-K를 적고 갈로를 치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를 적어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훨씬 더 생각하기가 편하겠죠. 자, 음수일 때는 EM-K. 그럼 여기서 N이랑 다음 항을 구할 때 그 전항의 항번호를 두 배 한다는 뜻이겠죠. 그죠? 그 전항에 항번호를 두 배해서 빼준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바로 첫째 항부터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째 항을 자 A1이지만 선생님은 이렇게 쓰겠습니다. 바로 무엇이다? K라고 딱 확정이죠. 확정이 됐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 번째 항은 K가 자연수기 때문에 양수죠. 그럼 양수는 아래쪽을 따라가야 되겠죠. 그러면 바로 두 번째 항은 앞항에다가 어떻게 하라고요? 자, EM-K죠. EM-K. 그러면 앞항 번호를 몇 배 한 다음에 두 배 한 다음에 누구를 마이너스 K 한 것을 무엇해라? 빼달라 이런 뜻이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얘는 그대로 어떻게 마이너스 2로 바로 음수값으로 확정이 되어 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항은 K로 확정, 두 번째는 마이너스 2로 확정이죠. 그러면 K는 양수가 되고 마이너스 2는 음수로 확정이 되어 버린 거죠. 맞습니까? 내가 필요한 것은 세 번째 항부터의 부호가 필요한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세 번째 항으로 갑시다. 두 번째 항이 마이너스 2로 음수로 확정이잖아요. 음수일 때는 어떻게 한다? 세 번째 항은 그 전항 얼마? 마이너스 2에다가 맞죠? 그 앞항 번호 2를 몇 배 하고 두 배 하면 4가 되겠죠. 4를 하고 바로 K를 빼준다는 것. 요것을 뭐 해준다? 그대로 더해주면 되겠죠. 그죠? 따라서 어떻게 된다? 바로 E-K가 되겠네. E-K. 아, 그런데 E-K가 돼버리면 이 K 값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여기서 바로 E-K는 양수가 될 수도 있고 음수가 될 수도 있고 0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맞습니까? 따라서 여기서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분류를 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E-K가 양수다. 양수다 그러면 E-K가 양수이니까 바로 K는 누구보다 작다? 2보다 작은 자연수가 되므로 K 값을 어떻게 분류할 수가 있다? 2보다 작은 자연수니까 맞죠? K가 어떻게 양수일 때는 1 하나만 존재하겠죠. 그러면 나머지는 모두 다 뭐가 되겠다? 음수나 0이 되니까 K가 1일 때와 K가 2보다 클 때로 이렇게 분류를 하면 되겠죠. 즉 K가 1일 때는 요 E-K가 뭐가 된다? 양수가 된다는 뜻이 되는 거고 K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바로 무엇이 된다? 음수가 된다는 말을 의미하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K가 1이므로 확정이 되어 버렸잖아요. K가 1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세 번째 항을 생각해 본다면 요 세 번째 항은 이 세 번째 항은 K가 1이기 때문에 얘는 1로 확정이 되겠네요. 1로 바로 세 번째 항이 1로 확정이 돼 버리는 것입니다.
맞나요? 자, 그러면 이럴 때는 2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음수가 되죠. 그죠? K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요 2-K가 바로 뭡니까? 그대로 지금 세 번째가 이렇게 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죠? 바로 음수로 확정입니다. 얘는 음수로 바로 2-K가 된다는 말이겠죠. 그러면 자, 이런 확정이니까 이제 네 번째 항을 찾아보겠습니다. 네 번째 항을 찾아보면 바로 미안합니다. 3은 1로 확정, 양수로 확정이잖아요. 그죠? 양수면 바로 밑에 부분을 따라가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1에다가 얼마를 바로 앞번호를 2배 한다. 그럼 얼마죠? 6이 되겠죠. 6이 되고 마이너스 K가 무엇입니까? 1로 확정이니까 K가 1로 확정이잖아요. 그죠? 따라서 1을 빼준 것을 다시 뭐 해준다? 빼주면 되겠죠. 따라서 여기는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6으로 확정이 돼버린 거죠. 그러면 음수 값으로 확정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다섯 번째 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섯 번째는 음수니까 이제 위를 따라가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an-6에다가 이번에는 더해주면 되겠죠. 무조건 더하는 겁니다. 그러면 앞번호 4를 2배 해야 되겠죠. 8에다가 마이너스 k는 1로 확정이잖아요. 그죠? 따라서 1을 빼주면 되겠죠. 따라서 얼마가 되겠습니까? 다시 1로 확정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이제 마지막 여섯 번째를 찾아보면 되겠네요. 여섯 번째는 자, 1에다가 1이 양수니까 이번에는 밑에 거를 따라가야 되겠죠. 마이너스가 되고요. 앞번호를 2배 하니까 10이 되고 K는 1로 확정이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죠. 따라서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10의 값을 가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세 번째에서 여섯 번째까지를 곱해보면 양수요, 음수요, 양수요, 음수니까 결론적으로 얘의 값은 뭐가 됩니까? 양수가 되죠. 양수가 되니까 음수가 되지 않죠? 아, 따라서 K의 1의 값은 해당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되나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K가 2보다 크거나 같은 쪽에서 뭐가 나올 수 있다? 바로 답이 나올 수 있다. 그렇게 확인을 하면서 이제 3이 2-K잖아요. 그죠? 세 번째 항이 2-K면서 음수니까 이제 네 번째로 이제 세 번째로 음수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네 번째 항은 음수니까 아래쪽을 따라가야 되겠죠? 그러면 2-K에다가 빼기를 해야 되겠죠. 빼기. 앞번호 항의 몇 배? 2배. 그러면 얼마? 6이 되면서 마이너스 K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 계산하면 8-2K가 되겠습니다. 8-2K. 됐나요? 자, 그럼 8-2K가 바로 몇 번째 항이다? 네 번째 항이 되는 거죠. 자, 다시 여기도 요게 세 번째 항이 되고요. 요게 네 번째 항이 되겠네 이거죠. 그럼 여기서도 또 어떻게 분류를 해줘야 되겠네요. 분류. 마찬가지로 분류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양수인 걸 생각해 본다면 8-2K가 언제 양수가 되겠습니까? 바로 2K가 8보다 작을 때니까 K가 얼마다? 바로 4보다 작을 때가 되겠죠. 그러면서 K는 얼마보다 커야 됩니까?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니까 2보다 크고 4보다 작으니까 K 값은 얼마부터다? 2부터 낼 수가 있겠네요. K가 2일 때와 K가 3일 때와 K가 또 어떻게 4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하면 되겠죠. 4보다 적을 때가 2, 3이니까 요때가 바로 뭐가 됩니까? 여기가 바로 양수 값을 가질 수 있는 게 K가 2와 3일 때가 된다는 말입니다.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적어보면 다시 K가 2니까 세 번째가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3과 4가 있지만 다시 한번 적어본다면 K가 2일 때 세 번째 항은 바로 뭐가 된다? 우리 세 번째부터 여섯 번째까지가 필요하잖아요. 세 번째 항이 뭐가 되죠? 0이 돼버리죠. 그러면 뒤에 거를 할 필요 있나요? 세 번째가 0이면 어떤 수가 나와도 곱하면 0이니까 0은 0보다 작을 수가 없죠. 따라서 K가 2일 때도 뭐가 된다? 탈락이 된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K가 3으로 확정이 되었으니까 세 번째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바로 마이너스 1의 값을 가지니까 음수 값을 가지겠네요. 그죠? 그러면 얘도 확정이니까 네 번째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번째는 자 K가 3이니까 얼마 되죠? 8-6이 되니까 얼마 되죠? 2로 양의 값을 가지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다섯 번째 항을 다시 구해주면 되겠죠. 이제 네 번째가 2로 양수로 확정이니까 2에서 마이너스를 해야 되겠죠. 마이너스를 하면 앞 항 번호의 2배니까 8이 되고 마이너스 K는 3으로 확정이잖아요. 그죠? 따라서 얼마가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9로 확정되겠네요. 마이너스 9. 따라서 마지막 여섯 번째를 한 번만 더 구해보면 되겠죠. 음수니까 위에 거를 따라갑니다. 마이너스 9에서 앞번호를 2배 하면 10을 더하잖아요. 그죠? 10을 더하고 마이너스 K는 3으로 확정이죠. 그죠? 따라서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2가 되어서 음수가 되겠네요. 그러므로 세 번째 항은 마이너스 1 음수, 네 번째는 양수, 다섯 번째 음수, 여섯 번째가 음수니까 음수가 몇 개 나옵니까? 음수가 세 개 나오니까 곱해버리면 음수가 되겠죠. 그죠? 따라서 K가 3일 때는 바로 답으로 인정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K의 값을 하나 찾아냈네요. 그죠? 아시겠죠? 자, 그럼 마찬가지로 이제 네 번째를 생각했을 때, K가 4보다 크거나 같은 걸 생각했을 때, 바로 세 번째 항은 어떻게 됩니까? 2-K로 음수로 확정이죠. 자, 그래서 얘는 2-K로 음수로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음수로 확정이고, 네 번째는 8-2K로 바로 무엇으로? 바로 음수로 확정이죠. 요 두 개가 양수인 경우고 요 부분이 음수인 경우였으니까 8-2K에서 음수였으니까 그죠? 이제 다섯 번째를 구해봅시다. 다섯 번째는 음수니까 위를 따라가면 되겠죠. 그러면 다섯 번째는 8-1K 바로 네 번째 항에서 더해주죠. 더해주고 자, 이 항번호 4를 2배 하면 8이 되겠네요. 그리고 마이너스 K가 되니까 결론적으로 얼마 된다? 16-3K가 되겠네요. 16-3K. 자, 그러면 16-3K니까 또 여기서 또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되겠다? 또 분류를 해야 되겠죠. 또 분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즉, 16-3K가 언제 양수가 되나요? 바로 3K가 바로 16보다 작을 때니까 K는 3분의 16보다 작을 때, 즉 얼마죠? 5점 얼마 얼마니까 그죠? 바로 4와 5일 대로 나눌 수가 있죠. 즉 4와 5일 때가 바로 K가 4일 때와 K가 5일 때가 양수가 되고 K가 6보다 크거나 같을 때부터가 다시 음수가 되겠네요. 맞나요? 그럼 4일 때는 보면요. 4일 때 보세요. 세 번째 항은 얼마가 됩니까? 바로 K가 4면 마이너스 2로 음수 확정이죠. 자, 그런데 여기 보면 K가 4를 넣어보면 A 네 번째가 얼마가 됩니까? 0이 되버리죠. 마찬가지, 요 위에 거와 K가 2일 때와 마찬가지로 K가 4일 때는 바로 네 번째 항이 0이 되버립니다. 따라서 K가 4일 때도 뭐가 된다? 탈락이 되는 거죠. 그러면 K가 5일 때를 이제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K가 5일 때는 세 번째 항과 네 번째 항과 다섯 번째 항과 여섯 번째 항을 다시 한번 본다면 K가 5면 어떻습니까? 마이너스 3으로 바로 음수 확정이죠. K가 5일 때는 마이너스 3으로 음수 확정. K가 5일 때는 네 번째 항은 얼마 됩니까? 마이너스 2로 확정이죠. K가 5일 때는 어떻습니까? K가 5가 되면 실질적으로 K가 5일 때 요게 바로 5이니까 5가 되면 16-1이 15가 되어서 1로 확정이 되는 거죠. 맞나요? 그럼 여섯 번째는 1이 양수니까 이제 따라가야 되겠죠. 1 마이너스 하죠. 양수일 때는 앞번호의 2배 10에다가 K가 5일 때니까 5를 빼버리면 되겠죠. 그죠? 따라서 얼마가 된다? 바로 마이너스 14가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음수가 나오네요. 그죠? 그러면 다시 한번 체크해 보면 얘는 음수고요. 얘도 음수고요. 얘는 양수고 얘는 음수니까 얘도 된다 안 된다. 얘도 음수기 때문에
K가 5일 때도 된다, 안 된다? 5일 때도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해됩니까? 아시겠나요? 자, 이제 K가 6보다 크거나 같다잖아요. 그죠? 6보다 크거나 같으면, 자, 다섯 번째가 지금 얼마입니까? 다섯 번째 항이 16-3K 아닙니까? 얘가 바로 뭐다? 음수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요게 음수라는 이야기잖아요. 여기가 음수니까 바로 여섯 번째 항을 구해보겠습니다. 여섯 번째 항은 음수니까 위를 따라가야 되겠죠. 그러면 16-3K에다가 맞죠? 다섯 번째 항이 16-3K니까 음수면 바로 항번호 5를 두 배 하면 얼마가 되고 10이 되고 10이 되고 K를 빼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얘를 계산하면 26 마이너스 얼마가 됩니까? 4K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럼 보세요, 여러분들. 자, 다시 네모 박스를 쳐본다면 세 번째 항은 2-K로 음수, 네 번째 항도 8-2K로 음수, 다섯 번째 항은 16-3K로 음수 아닙니까? 그럼 세 개가 벌써 음수가 됐으니까 여기는 무조건 뭐가 되어줘야 된다? 양수가 되어줘야지만 음수가 세 개에다가 양수를 하나 곱하면 전체 곱이 음수가 되죠. 얘까지도 음수가 돼버리면 또는 0이 돼버리면 만약 음수가 돼버리면 음을 곱하기가 양이 돼버리니까 안 되고 0이면 0 돼버리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얘가 앞에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가 음수기 때문에 얘는 양수가 되어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26-4K가 양수일 때니까 4K가 바로 뭡니까? 26보다 작을 때겠죠. 그러면 K는 얼마 됩니까? 4분의 26보다 작으니까 4분의 26은 6점 얼마가 되겠죠. 그래서 여섯 번째 K가 6보다 크거나 같을 때 얘가 바로 양수가 될 수 있는 자연수 K 값은 6점 얼마보다 작은 누구밖에 될 수 없다. 6밖에 될 수가 없겠죠. 따라서 7부터는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다시 한번 K가 얼마일 때도 바로 요 네 개를 곱한 게 음수가 될 수가 있다. 6을 K가 6일 때도 바로 6점 얼마보다 작을 때가 양수가 되니까 전체 네 개를 곱해서 음수가 될 수가 있겠죠. 아시겠나요? 따라서 결론적으로 K가 얼마일 때, 3일 때와 5일 때와 6일 때 세 가지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K의 바로 값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K가 될 수 있는 것이 3과 5와 6이니까 세 개를 모두 더하면 얼마가 된다? 14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조금 귀찮은 게 있지만, 그죠? 순추론이라서, 물론 역추론도 좀 그렇지만, 그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건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분류를 잘 해가면서 여러분들 양수와 음수가 되는 경우를 생각하면서 K값을 조정해주면 충분히 쉽게 처리할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문제를 이제 계속 항의 값을 찾을 때 그냥 이놈을 그대로 따라 적는 보고 뺏겨서 적는 것보다는 어떻게 앞항에다가 맞죠? 앞항에 항번호를 두 배 한 다음에 K 값을 뺀 것을 더하고 얘는 앞항에 두 항번호의 두 배에다가 K 값을 뺀 것을 뺀다. 이렇게 반대 개념으로 보면서 처리하면 훨씬 적기가 편하지 않았겠나 싶네요. 아시겠습니까?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잘 차근차근 1항부터 체크를 해보는 연습을 해보기 바랍니다. 아시겠죠?